2023년 9월 캘리포니아 LA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한적한 주택가의 어느 아침, 김민수 가족은 평소와 다른 풍경에 눈길이 멈췄다. 현관문 앞에 작은 이동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2개월 된 진돗개 강아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하은이는 제일 먼저 그 이동장으로 다가갔다. 아빠, 이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하은이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김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딸을 보았다. 맞아.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이름은 별이라고 짓자. 어떠니?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강아지를 이동장에서 꺼냈다. 작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진돗개는 놀랍도록 얌전했다. 브리더의 말에 따르면 이 진돗개는 특별히 영리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졌다고 했다. 지금은 작아 보여도 앞으로 20kg 이상 자랄 겁니다. 진돗개는 한국에서 용맹한 수호견으로 유명하죠.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브리더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하지만 별이는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겨우 3.5kg. 체구는 작았지만 별이의 맑고 깊은 눈빛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김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 정말 특별한 뭔가가 있군. 단순한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 별이는 하은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기념하여 입양된 반려견이었다. 민수는 처음엔 골든 리트리버나 레브라도 리트리버 같은 대형견을 고려했지만 우연히 본 진돗개의 사진 한 장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은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별이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첫날부터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동장에서 스스로 나와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은 어른스러워 보였다. 지정된 배변 패드만 사용하고 가구를 물어뜯지 않는 차분한 태도에 민수는 감탄했다. 별이는 하은이와 빠르게 친해졌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별이는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맞이했다. 하은이는 방에서 숙제를 할 때도 별이를 곁에 두었고 별이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빠, 별이가 제가 뭘 하든 다 봐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이에요. 하은이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별이는 평범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우편함에 택배가 도착하면 먼저 짖으며 가족들에게 알려주었고 낯선 소리가 들리면 현관문 앞에서 긴장하며 소리 없이 주변을 살폈다. 민수는 그런 별이를 보며 감탄했다. 진돗개는 정말 대단한 개구나. 충성심도 그렇지만 이렇게 영리할 줄은 몰랐네. 별이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역할을 다했다. 특히 하은이를 향한 보호 본능은 특별했다. 하은이가 동네 놀이터에 갈 때마다 별이는 함께 따라가며 주변을 경계했다. 아빠, 별이가 저 지켜주는 것 같아요. 꼭 경호원 같아요. 하은이는 자랑스레 말했다. 그러나 한적했던 동네에는 서서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LA 시정부가 교회 근처의 도로 확장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대형 트럭과 중장비의 소음이 동네를 울렸고 낯선 인부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김민수 가족은 그 변화의 위험성을 처음엔 깨닫지 못했다. 2024년 5월 봄의 끝자락에 평화로웠던 LA의 주택가에는 점차 불편한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동네 한쪽 끝, 오래된 교회 인근에서 도로 확장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공사 소음과 트럭의 왕래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주민들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별이었다. 평소 산책길에서 즐겁게 냄새를 맡고 다니던 별이가 공사장 근처에서는 발걸음을 멈췄다. 별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공사장을 응시했다. 별이야, 왜 그래? 민수가 묻자 별이는 공사장 방향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이웃 제임스와의 대화를 통해 더 심각한 문제를 알게 되었다. 민수 씨, 어젯밤에 도사견 무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처음엔 3마리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도사견요? 여기까지 왜? 공사장 인부들이 데려온 것 같아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사견은 강한 체격과 사나운 성격으로 알려진 대형견이었다. 평균 체중이 4,550kg에 달하며 잘못 길들여지면 공격성이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종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별이와 하은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레 긴장감을 느꼈다. 며칠 뒤 도사견의 흔적이 동네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쓰레기통이 뒤져져 있고 울타리 근처에는 도사견의 발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주민들은 점차 불안해졌고 아이들의 놀이터는 한산해졌다. 별이의 행동도 달라졌다. 평소엔 자유롭게 산책을 즐기던 별이가 공사장 근처에 다다르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공사장에서 도사견의 냄새를 감지한 별이는 낯선 방향으로 길을 우회했다. 우리 별이가 뭐라도 느낀 걸까요? 하은이가 물었다. 그럴지도 몰라. 진돗개는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 민수는 별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6월이 되자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도사견 무리가 3마리에서 7마리로 늘어났다. 낮에는 폐건물 주변에 머물던 도사견들이 밤이면 주택가로 내려와 주민들의 마당까지 돌아다녔다. 도사견들이 점점 더 대담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2024년 6월 15일, 평소와 다름없이 하은이는 동네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 별이는 늘 그렇듯 하은이의 곁에서 조용히 주변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평화로운 놀이터의 공기가 어딘가 이상했다. 별이는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하얀 몸이 긴장으로 굳으며 한 방향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 방향은 공사장과 폐건물이 있던 쪽이었다. 별아, 왜 그래? 하은이가 묻자 별이는 작게 으르렁거리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사견 2마리가 천천히 놀이터 근처로 다가왔다. 저거 뭐야? 아이들 중 한 명이 도사견을 가리키며 말했다. 도사견들은 몸집이 컸고 긴장한 듯 잔뜩 경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에 단순히 개라고 생각했지만 금세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도사견 중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놀이터로 발을 들여놓았다. 순간 별이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작은 체구였지만 별이는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으르르, 별이는 낮고 짧은 경고음을 냈다. 도사견은 자신보다 작은 상대를 비웃듯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다. 그러나 별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도사견의 시선을 끝까지 마주하며 공격을 유도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 도사견이 별이를 향해 날카롭게 달려들었고 별이는 날렵한 몸놀림으로 이를 피하며 반격했다. 별이는 도사견의 다리를 물어 중심을 무너뜨렸다. 도사견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한 듯 비틀거렸다. 아이들은 그제야 놀이터를 벗어나 부모님들에게 달려갔다. 놀이터 근처의 주민들 역시 이 소란을 듣고 몰려들었다. 저 작은 개가 도사견과 싸우고 있어요. 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도사견이 뒤로 물러나는 동안 강력한 짖음으로 또 한 번 압박했다. 도사견 2마리는 결국 별이의 용맹함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놀이터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숨에 동네 전체로 퍼졌다. 주민들은 작고 하얀 진돗개가 거대한 도사견과 맞섰다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별이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놀이터 근처에 살던 제니퍼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은이는 집에 돌아와 별이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 별이 진짜 멋있었어. 나랑 친구들 다 지켜줬잖아.
별이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하은이의 곁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 이후로 더욱 경계심을 높이는 듯했다. 민수는 밤마다 별이와 마당을 돌며 순찰을 했다. 별이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낯선 냄새가 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민수를 경계하도록 이끌었다. 민수는 별이의 반응에 놀라며 진돗개라는 견종의 놀라운 영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정말 대단한 강아지야. 별이가 우리 가족과 이 동네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이 작은 승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도사견 무리는 그날 이후로 더욱 대담해졌고 밤마다 집 근처에서 울타리를 넘어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찰과 포획팀이 출동했지만 도사견들은 은밀하게 움직이며 사람들의 감시를 피했다. 2024년 7월 초 LA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걱정은 더위보다 도사견 무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도사견은 이제 동네 전체를 장악하려는 듯 점점 더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낮에도 공사장을 넘어 주택가로 진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학교 주변에 도사견이 나타났다고요.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으며 긴급회의를 열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했다. 별이는 이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학교 시간이 되면 학교 앞에서 하은이를 기다리던 별이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리지 않았다. 별이는 끊임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낯선 기운을 경계했다. 별이가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는 거지? 민수는 학교 앞에서 별이를 보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7월 10일 첫 번째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 도사견 3마리가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들을 위협했다. 엄마, 저 개들이 막 우리를 따라왔어요. 초등학생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고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별이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예민해졌다. 학교 정문 근처에서부터 폐건물 방향을 계속 주시하며 하루 종일 하은이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들은 점점 별이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별이가 있는 곳은 안전한 것 같아. 다른 아이들도 별이랑 같이 다니면 어떨까? 2024년 7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학교 종소리가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문 밖으로 나왔다. 별이는 평소처럼 교문 근처에서 하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은 달랐다. 도사견 7마리가 폐건물 방향에서 일렬로 학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와 같았다. 주민들이 놀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엔 시간이 걸릴 상황이었다. 도사견 무리가 교문 근처에 다다르자 별이는 재빨리 하은이와 아이들 사이에 섰다. 평소보다 더 낮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도사견들을 경고했다. 그러나 도사견 무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리더 격인 수컷 도사견이 으르렁거리며 별이를 향해 돌진했다. 순간 별이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도사견의 공격을 피하며 곧바로 반격했다. 별이는 도사견의 다리를 물어 균형을 무너뜨리고 날카로운 짖음으로 다른 도사견들을 압박했다. 별이야, 조심해. 하은이는 울먹이며 외쳤다. 별이와 도사견 무리의 싸움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별이는 전투를 끌며 아이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고 있었다. 학교 교사들과 주민들이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동안 별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도사견의 리더가 다시 달려들었지만 별이는 빠르게 몸을 날려 그의 목덜미를 노렸다. 크고 강한 도사견도 별이의 집중적인 공격에 점점 위축되었다. 나머지 도사견들도 별이의 강렬한 카리스마에 흔들리며 후퇴하기 시작했다. 10분간의 긴박한 사투 끝에 경찰이 도착했다. 도사견들은 경찰의 포획망을 피하려 했으나 별이의 반격으로 리더가 부상을 입으며 무리를 이끌고 물러났다. 2024년 7월 20일 사건은
폭염이 도시를 짓누르던 어느 늦은 오후에 벌어졌다. 별이와 도사견의 첫 충돌 이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다. 경찰과 포획팀이 동네 순찰을 강화했지만 도사견들은 폐건물을 아지트로 삼아 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별이는 그날도 하은이의 등하교를 지키기 위해 학교 앞에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날의 별이는 특히 초조해 보였다.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냈다. 별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민수는 별이를 따라가며 말했다. 그때였다. 폐건물에서 거대한 도사견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단순히 위협적인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정한 듯 초등학교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번엔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도사견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거대한 수컷이 앞장섰고 나머지 개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늑대 무리처럼 조직적이고 침착했다. 이 광경을 본 주민들은 경악했다. 도사견들이 학교로 간다. 아이들이 위험해.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별이었다. 별이는 망설임 없이 도사견들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마치 이곳에 다가올 수 없다는 경고를 하듯이 큰 소리로 짖었다. 도사견들은 별이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리더가 다시 공격 명령을 내린 듯 으르렁거리며 달려들기 시작했다. 별이는 그 순간 하은이와 다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입구 앞에 자리를 잡았다. 도사견 리더가 별이를 향해 돌진했다. 별이는 작고 날렵한 몸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도사견의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리더의 다리를 물어버렸다. 리더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그 순간 나머지 도사견들이 별이를 에워쌌다. 별이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별이는 도사견 무리와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물고 피하고 때로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들과 학교를 지키려는 듯 벽처럼 서 있었다. 별이야, 위험해, 돌아와. 하은이는 울부짖었지만 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히려 짧은 순간 하은이와 눈을 마주치며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눈빛을 보였다. 도사견들이 점차 압박을 가해오던 그때 주민들이 힘을 합쳐 도사견들을 향해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다. 주민들의 도움과 별이의 끈질긴 방어로 도사견들은 마침내 물러서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도사견 무리는 완전히 패배에 달아났다. 별이는 도사견들이 떠난 뒤에도 한참을 학교 앞에 앉아 있었다. 피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한 것을 확인하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건이 끝난 후 별이는 왼쪽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동네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별이가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 강아지는 그냥 반려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지킨 영웅이에요. 별이의 이야기는 LA 전역에 퍼졌다. 지역 언론은 별이를 작은 영웅이라고 칭하며 그의 용기를 대서특필했다. 학교에서는 별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고 교문 앞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다. 그 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다. 우리의 수호천사, 별이. 진정한 영웅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결정된다. 사건 이후 동네는 평화를 되찾았다. 폐건물은 철거되었고 도사견은 모두 포획되었다. 별이는 여전히 하은이와 함께 학교를 오가며 동네의 수호자로 자리 잡았다. 왼쪽 다리에 남은 작은 상처는 이제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다. 우리 별이는 진짜 멋있어. 하은이는 친구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매일 저녁, 별이는 마당에 앉아 동네를 바라본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도 별이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마치 그 어떤 위험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별이는 작지만 강한 영웅으로
이 동네와 가족들에게 평생 잊히지 않을 존재로 남았다. 별이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